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전자계산기 기능사 필기 그 중에서 여러분 네 번째 과목이었죠. 프로그래밍 일반이라 불렸던 과목에 오늘은요 두 번째의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순서도라 불렸던 영어로 플로우 차트라 얘기합니다. 자, 이 순서도를 저희가 바로 이 앞전 첫 번째 수업 시간 때 아주 간략하게 제가 잠깐 얘기를 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 실제 우리가 저번 시간 공부한 것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서의 첫 번째는 문제 분석이 이루어진다지요. 그 다음에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진다죠. 그 다음에는 순서도 오늘 공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를 만들어 주어서 그 다음은 코딩이라 불렸던 실제 작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 보셔서 혹시나 모를 에러가 있다면 디버깅이라고 불렸던 에러 수정 작업을 마친 다음에 다시 코딩 하시고요. 뱅글뱅글 돌아가 주어서 에러가 없다면 제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문서화를 남겨두어라 라는 과정을 보신 바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요 앞전 수업이었었죠. 한데 이때 순서도의 위치를 잘 보시면 제가 썼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실제 집을 콘크리트를요, 어떤 벽돌을요, 철제, 목재를요 바로바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다. 즉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 형태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위한 순서도가 마찬가지 형태의 의미라고 봤다라고 제가 설명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서를 공부할 것인데요. 이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된 기호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이 설계도 그렸었을 때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집을 지을 때도요. 공통의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기호를 가지고서 약속된 방식으로 설계도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를 작성하셨을 때에도요. 약속이 되어져 있는 어떤 기호 형태를 이용해 주어서 일 처리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그림, 기호를 가지고 만들 것인데요. 먼저 순서도에서는요. 시험 문제 나올 게 뻔합니다. 무엇이 나왔을까요? 순서도를 쓰면 뭐가 좋습니까? 장점. 순서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세 번째, 순서도를 작성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순서도에서의 기호들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자, 오늘 많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필요하신 내용들만 쏙쏙쏙 골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순서도입니다. 플로우 차트라 불렸던 순서도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졌는지 특징사입니다. 별표 빠밤. 왜? 시험에 참 잘 나왔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순서도는요. 아직 보신 적이 없었으니까 집을 지을 때 집 짓는 집 설계도의 의미로 머리에 집어넣고서 수업 들어오시면 괜찮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이를 순서를 약속된 도형을 이용해 주어서 표현되었는데 약속된 도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도형을 이용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래밍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 지어진 집을요. 어떻게 지었나 한 바퀴 뺑 돌아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요. 설계도를 보시면요. 한눈에 다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완성 끝마치고 난 다음에 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금방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음 아래 보시면 프로그램의 수정과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왜요?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 여기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불렸던 수정과 유지 보수가 쉽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겠죠.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프로그램 작성에 기초자료가 되어지면서 문서화하기가 쉽다. 순서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문서화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완성된 문서도 문서화가 아닌 계략적인 문서화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인수인계가 쉬워요. 우린 좀 앞전에 여러분들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습니다. 한데 순서도가 없이 만들었답니다. 저는 그것을 그만두었어요. 새로운 근무자가 와서 프로그램만 봐서는요.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을 내가 프로그램을 최초에 만들었을 때에 순서도를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기서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근무자가 왔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이해하시기 전에
프로그램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라고요? 순서입니다. 순서를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한 거구나. 실제 프로그램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즉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 줬었을 때 용이하고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다. 인수인계가 쉽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예요. 순서를 이용하시면요. 작성을 먼저 해주시면요. 프로그램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과 보수가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쉬운 것이겠죠. 이러한 순서인 것입니다. 하면 그 아래에 순서의 종류를요. 한번 간략해 보실게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공부해 볼까요? 순서도의 종류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시스템 순서도, 두 번째 프로그램 순서도. 자,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면요. 시스템 순서는요. 시스템 전반적인, 즉 순서도 자체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순서는요. 더 간단합니다. 더 대략적인 내용만 봤던 것이 시스템 순서입니다. 좀 내용 보시면요. 전반적인, 전체적인, 종합적인 흐름만 이렇게 흘러가는 유구나 라고 불렸던 형태가 바로 시스템 순서인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입력과 출력 빼고요. 그 안에 처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좀 더 자세히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프로그램 순서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 종류에는 개요 순서도 하고요. 상세한 것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순서도에 대한 종류는요. 시험 문제에 중요하게 나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서 저는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정도만 있구나. 순서는요. 시스템과 프로그램 순서도 있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시스템 순서도 좀 더 자세한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적어 놓은 것이 프로그램 순서도 이 정도만 보시면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내용들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도를 이렇게 개략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종류를 봤습니다. 어떠한 작성에 하시겠습니까? 작성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보셔야겠죠. 첫 번째, 순서는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기 화살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건데요. 기본적인 것은 하향식,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잊지 마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분기할 경우는 왼쪽이나 오른쪽 아니면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기가 되어지는 화살표만 따라가시면 되겠죠. 세 번째, 정해진 의미의 도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좀 뒤에 보실 텐데요. 그 네모 직사각형을 저희는 처리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데 난 싫어. 네모에 대한 기호를 나는 그냥 인쇄라고 나는 그냥 할래. 귀찮으니까.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해진 기호의 의미를 그대로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이겠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작성법에서의 순서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코딩이라고 불렸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주는 바로 이전 단계에서 순서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의 아래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실제의 순서도의 기호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우와, 이게 뭡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중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제 체크해 드릴게요. 잘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말. 다음에 그 아래 준비. 다음에 처리, 입출력, 판단. 그 다음에 프린트, 다른 말로 인쇄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제일 잘 나왔었고요. 하나 더 있다면 수동 입력. 이 정도입니다. 좀 많이 줄여졌나요? 자, 먼저 단말의 의미는 뭐냐? 순서도의 의미에서의 이런 경우입니다. 제일 위에와 제일 아래는요. 지금부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일 위와 아래 타원 형태의 이런 네모 형태를 씁니다. 단순히 시작합니다. 단순히 끝납니다. 이런 것만 알려줄 뿐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려주기 위한 단말기호, 양쪽에 둥근 타원 형태의 사각형이라는 점. 그 다음에 알아보시면요. 육각형의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준비라 불리웁니다. 뒤에 이제 여러분들 C나 베이직과 여러분 어셈블리에 보시면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주어서 A에다가 0을 넣어 주어라. 이때 는자는요.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넣어 주어라의 의미인 것인데 내가 어떤 값을 최초에 얼마로
시작을 갖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불렸던 초기 값들, 이런 것들을 준비라 얘기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자 할 때 초기 값을 넣어줄 때 이용된 것이 바로 육각형 모양이라 얘기하는 것이겠죠. 준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네모입니다. 직사각형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왜 연산이라 불렸던, 계산이라 불렸던, 철이라 불렸던 어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연산식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직사각형의 처리 기호를 씁니다. 가장 많이 이용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요. 평행사변형은 바로 뭐냐? 입출력 공동기호입니다. 입력할 때에도 쓰이는 기호이고요. 출력할 때에도 이용된 기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잘 나왔던 시험 문제 빠밤. 바로 다이아몬드 마르모입니다. 이 마르모는 무엇입니까? 판단, 비교,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 써있는 판단 또는요 조건 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마름모에다가 식을 넣어준 다음에 그 식에 알맞으면 뭐 일로 가세요. 알맞지 않으면 절로 가세요. 이렇게 분기라 불렸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마름모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밥을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먹었다면은 yes, 아래로 가고요. 먹지 않았다면 no, 오른쪽으로 가주어라. 그러면 아래에 놨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었으니까 후식을 먹어라. no, 먹지 않았으면요. 밥을 먹어라. 이렇게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 주고자 할 때 비교를 해 주어서 그게 맞냐 맞지 않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의 마름모 기호입니다. 비교 판단 조건 기호라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음 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자, 직사각형인데 아래가 물결로 둥글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프린트, 다른 말로 인쇄해라, 출력해라, 화면상으로 찍어라, 뭐 종이로 찍어라 이런 말 뜻이 바로 출력이라 불렸던 프린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카드 입력 직사각형의 왼쪽에 조금 잘려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수동 입력, 이게 바로 뭐냐? 이 사각형인데요. 사각형에서의 비스듬한 사각형은요. 수동 입력이라 불려주어서 사용자가 넣어주는 키보드를 통해 주어서 내가 지금 값을 넣어주겠다. 이게 바로 수동 입력이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아까처럼 A는 뭐 10, A는 0처럼 내가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넣어주는 건 어떤 대인문 형태가 아니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키보드로 사용자가 지금 넣어준다. 이게 바로 수동 입력이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알아보시면요. 얘는 제외시킬게요. 동그라미와 야구 홈베이스 모양의 여러분들 오각형이 있습니다. 자, 얘는 주로 언제 쓰느냐? 둘 다 연결기호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 주어서 내가 지금 작성했던 1페이지입니다. 한데 순서를 쭉 작성했었어요. 어이쿠, 아래까지 다 닿아줘서 더 쓸 게 있는데 끝났습니다. 이때에 동그라미를 써주시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한 다음에 쭉 적으시면요.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는 이어진 거야. 같은 페이지 내에서의 연결 기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다 보니까 여기 다른 곳에 쓸 공간이 없어서 같은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 아닌 2페이지에다가 연결하고자 할 때는요. 야구 홈베이스 모양으로 연결 기호 야구 홈베이스 모양을 지으시면요. 1페이지의 이 부분과 2페이지의 이 부분은 두 개가 이어진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겠죠. 연결 기호인데 같은 페이지 내일 때는 동그라미, 다른 페이지일 때는 오각형을 쓴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뭐 그 밖에는요.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만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된 기호에 의해서 순서를 작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 불렸던 일 처리하는 과정, 그 순서인 것인데요. 문제 분석이 이루어지겠죠. 입출력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처음 했던 것이겠어요. 그 다음에의 프로그램, 여러분들 뭐죠? 코딩이라고 불렸던 작성이 이루어지시고서 실행합니다. 그 사이에 에러 했던 뭐 있답니까? 디버깅을 해주겠죠. 그쵸? 다시 코딩과 반복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뭐다? 문서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 뜻이었을 텐데요. 자, 제가 앞에도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문서화, 시험에 아주 잘 나왔다. 라고 했었습니다. 왜 문서화입니다? 자, 문서화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쉽게 이해하세요. 컴퓨터 상에서의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요. 입력이 되어져 있는 지금 현재 모니터에 보여지는 글자 문자들을요. 종이로 출력해 주어서 보관시키는 것이 뭡니까? 문서화, 일명 더큐먼트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아니, 이런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에다 보관시키면 됐지. 굳이나 이것을 인쇄, 종이에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거 목적을 보시면요. 문서는요. 자료의 입력이나 메시지 출력, 제약 조건, 즉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서 기록하는 작업이겠습니다. 즉, 이 문서에는요. 순서도 그림에서부터 시작해 주어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했던 모든 명령들까지 다 적어 놓고요. 이 프로그램에서의 이 명령은 어떤 기능을, 이 명령은 어떤 기능을, 이 명령은 어떤 기능을 수행했었습니다. 한데 여기에서의 이 프로그램은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적어주는 거예요. 설명을 달아주니까 그 내용들을 종이로 인쇄하니까 어때요? 딱 보시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더큐먼트라 불렸던 바로 문서화인 것입니다. 이 문서가 있어 줌으로써 실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업무 봤었을 때 굉장히 편리해지면서 컴퓨터 파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주는 것이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 보시면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문서화로 기록해 두시면요.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엄청 쉬워지고요. 업무 인수인계가 쉬워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순서도의 의미와 아주 흡사한 것을 저희는 알아볼 수가 있겠죠.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문서화 시험에 잘 났던 문제라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무엇입니까? 구조적 프로그램이라 불려주어서 나왔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순서도에서의 어떤 일 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여러분들 순서도에서의 아주 머리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한 순서도 한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루 일과를 한번 적어 볼까요? 제일 처음 무엇입니까? 아침에 기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아침밥 먹습니다. 그 다음에 후식을 먹을까요? 아침은 좀 입이 좀 껄끄러워요. 그렇죠? 후식은 안 먹었습니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어디 회사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 출근하시겠고요. 학생분들은 뭡니까? 등교해 가십니다. 집을 나와서 뭔가 일을 털어 가셔야겠죠. 일 끝나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첫 번째 오전 일과 보시고서 점심 먹어줘야겠죠. 점심 먹었으니까 살짝 여유 있게 후식 먹어야겠습니다. 후식 먹고 난 다음에 또 오후 업무 일 처리, 학생들은 공부를요, 회사원들은 일을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뭡니까? 저녁을 먹을 것인데 저녁을 무엇입니까? 회식으로 할 것이냐, 집에 가서 먹을 것이냐 고민하겠죠. 등등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 처리를 쭉 내는 것이 뭡니까? 순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보시면요, 고민합니다. 일 다 끝났습니다. 회식을 해야 할까요? 저녁을 집에 와서 먹어야 할까요?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부분에서 삼각형의 아니죠. 마름모 형태를 주어서 밥을 회식으로 먹을 것이겠습니까? 예스! 이면은 뭐죠? 회식 자리에 모여질 사람들을 모아주자. 그런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겠고요. No! 이면 뭡니까? 집으로 귀가를 한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겠죠. 하루 동안의 일을 처리해주는 시간대별 작업을 보니까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순서도인 것인데, 자, 이 순서도에서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직선형, 다른 말로 순차적 구조라 얘기합니다. 자, 순차 구조는 뭡니까? 아까 우리 순서도에서 뭐죠?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면서요. 위에서 아래입니다. 순서대로 얘 처리하고 끝났으니까 아래 처리하고 끝났으니까 아래 처리하고 밋밋합니다. 그렇죠? 단지 그냥 아래로 순서만 처리해 주면 되겠다. 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분경입니다. 아까 보실래요? 자,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예요.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아니면요, 점심 때 뭘 먹을까입니다. 편의점에서 먹을까요? 예스! 뭘 먹을까요? 라면을 먹읍시다예요. no는 뭡니까? 집밥 먹어줘야겠죠. 이렇게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서 이게 맞으면 여기로, 맞지 않으면 여기로, 다른 곳으로 처리 결과를요, 분기,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기형. 이것 아니면 저것의 선택 구조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마름모 형태의 조건 비교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순환형 반복이라 얘기합니다. 반복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밥을 먹었느냐인 것에서요. 그럼 뭡니까?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릅니까? Yes. 부르지 않습니까?
no 뭡니까? 다시 밥 먹으러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순환형 문제가 반복이 없었으면요.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부릅니까? 아니요. 밥을 또 먹습니다. 아니요. 배가 부릅니까? 아니요. 계속 같은 것을 하향식으로 여러 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반복 구조 이용해 주어서 묻겠죠. 배가 부릅니까? 자,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적어볼까요? 밥을 먹었습니다. 아래 물어보겠죠? 배가 부릅니까? 배가 부르면 yes 그 아래에 후식을 먹으러 가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no 또 밥을 먹어줘야겠죠. 계속 아까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나열을 아래로 하는 것이 하향식으로 순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두 개만 적어주니까 아주 깔끔하게 반복 여러 가지를 만족할 때까지 돌아갈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순환형 반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거꾸로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순차 구조입니다. 선택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바로 뭡니까? 구조적 프로그램이라 불려주어서 내가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쫙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구조를 이용해 줌으로 좀 더 간략하고 좀 더 편리하게 일 처리에 대한 순서를요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작성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주어서 아까 밥을 먹었습니까? 배가 부를까요? 아니면 밥을 먹을까요? 밥을 먹을까요? 쭉 날리는 것을 딱 두 개로 간략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구조적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적 방식에는요 어떤 것이 있답니까? 순차, 선택, 반복 이게 시험 문제라는 점. 종류 잊지 마시겠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저희는 스트럭처 프로그램이라 불렸던 구조적 프로그램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을 써야겠습니까? 당연하죠. 왜? 나열되어서 쭉 지루하게 있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작성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순서 작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아래 필요성 보시겠습니다. 읽기가 쉬워요. 왜? 쭉 나열된 것보다는요 간략하니까요. 개발 및 유지 보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신뢰도를 높여주고요.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소요되어지는 경비 함수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주어서 전체의 일을 100가지로 나열해 주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러한 구조적 기능을 써주니까요. 10가지만 써주어도 기능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말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요. 구조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어서 내용들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제일 마지막이겠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의 순차, 그리고 선택, 반복 구조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꼭 잊지 마실 여러분들 내용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활용할 줄 아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필기 과정, 여러분 전체상계 기능사 필기에서의 두 번째 과정이었던 여러분들 수업을 설명드릴 구조는 다시 다음 시간대에 새로운 내용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